오늘 경기들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 경기가 있는데요. 슬로베니아는 직전 경기에서 중국을 3대1로 제압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번 대회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모지치에게 휴식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좀 잔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체력 안배 측면에서도 좀 휴식을 준 것 같습니다. 휴식을 주고 나서 좀 깔끔하게 경기를 이겼다면 좀 분위기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중국과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과가 깔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베니아가 조금 분위기를 확 살리는 경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가 저는 좀 더 중요했다고 보고 있는데 폴란드와의 경기, 이 경기에서 2대0으로 세트 스코어를 이기고 있다가 3대2로 역습을 당했습니다. 슬로베니아가 과거 경기들을 좀 보면 이제 강팀 징크스가 좀 있었어요. 작년 VNL 기록인데요. 좀 강팀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미국 졌고요. 브라질에게도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이탈리아에게도 패배를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게도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대회 세계선수권에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에게 패배를 당했고, 이탈리아에게 패배를 당하고, 또 브라질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항상 강팀과 붙으면은 잘 싸우기는 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 폴란드와의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좀 잡아냈으면은 좀 징크스를 좀 깨는 그런 경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고 중국과의 경기 역시 그렇게까지 깔끔한 결과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탈리아 사이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배당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뭐 핸디슨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 같고 일단은 이제 이탈리아 승 사이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일본과 네덜란드 경기가 있습니다. 일본은 직전 경기에서 중국을 상대로 조금 힘겹게 3대2 승을 거뒀는데 일본이 지금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에이스는 이제 니시다인데 니시다가 이 경기 1, 2, 3세트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성공률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 범실이 또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경기를 끌려가자 이번 대회 굉장히 잘하고 있는 미야우라로 교체를 했고요. 미야우라가 4세트 7득점, 5세트 5득점 올리면서 결국 팀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에이스의 길을 살려주는 게 맞는데 이번 대회 워낙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될 텐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에이스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토너먼트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시다를 아마 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덜란드와의 경기 역시 니시다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니시다가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네덜란드와의 경기 역시 좀 좋은 컨디션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브라질과의 경기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안 되는 것 같자 이제 25대 15, 뭐 25대 20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3대0 패배를 당했고요. 지금 네덜란드가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3일 연속 경기이고 네덜란드가 지금 순위 싸움 중입니다. 파리까지 토너먼트 진출이 지워지는데 지금 세르비아, 프랑스 정도와 지금 파리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버릴 경기는 과감하게 버리고 오늘 일본과의 경기에 조금 힘을 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과거 사례들을 조금 쭉 보면은 네덜란드가 이렇게 과감하게 경기를 버린 그 다음 경기들 항상 잘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를 보고 네덜란드 너무 못한다 이러고 반대로 가면은 또 네덜란드가 잘하는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경기 역시 네덜란드가 어느 정도는 좀 경기를 비빌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준점은 한 해외 배당 참고해보니까 181에서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오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 일정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세르비아와 프랑스 경기가 있는데요. 프랑스는 이번 대회 좀 보시면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대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전 경기 이란과의 경기도 보시면은 사실 이제 에이스인 장페트리가 거의 경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잠깐 뛰고 이제 2득점을 하는 거에 그쳤고 전체적으로 이번 대회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VNL 같은 경우에는 사실 VNL은 매년 열리는 대회이고 세계선수권에 대해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중요도가 떨어지는 대회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팀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제 세계 랭킹의 이제 관리를 위해서죠. 세계 랭킹 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또 올림픽 출전권 때문입니다. 2024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프랑스는 이미 개최국이기 때문에 출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9월에 있을 올림픽 예선을 통해 총 6장이 또 주어지고요. 마지막
이제 여기서도 못 받은 5장은 세계 랭킹 순위 순서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올림픽 진출이 확정되어 있고 뭐 세계 랭킹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욕심을 안 내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굳이 의욕이 없는 팀에게 배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프랑스 사이드는 조금 안 좋아 보이고요. 이 경기 역시 아직 배당이 나오지 않아서 완벽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바 쪽으로 보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와 독일 경기가 아침에 있는데 이 경기 역시 아직 뭐 배당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뭐 패스를 하는 게 맞겠지만 굳이 좀 사이드 쪽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독일 쪽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독일이 이제 프롬이 합류하면서 그래도 조금 팀이 어느 정도는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후반은 계속해서 좀 범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 좀 믿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경기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배당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경기는 그래도 좀 오바 쪽이 좋아 보이고요. 이 경기는 뭐 배당이 너무 이상하지만 않다면 독일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고요. 감사합니다.